수사관님이 소환 요청을 하는 전화를 하면서 A씨, 고소인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맞아요? 라고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황스럽고 긴장된 상황에서 생각나는 대로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경찰 수사관과 전화통화를 하면 그대로 수사보고로 작성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형사 전문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경찰에서 소환 전화를 받았을 경우 첫 번째, 조사받는 이유에 관하여 확인할 것, 두 번째, 조사 일정을 여유 있게 잡을 것,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두 가지 대응법에 대해 더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고소장 등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출석 일정은 가능한 나중으로 미루거나 여유있게 잡으시라고 말씀드렸죠. 수사관님과 전화를 끊은 다음 바로 하셔야 할 것이 정보공개 청구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이유는 현재 어떤 내용으로 수사를 받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내용으로 수사를 받는지 알아야 조사를 받을 때 억울한 부분을 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소사건이라면 누가 고소를 했는지 알아도 구체적인 고소 내용을 알아야 어떤 일을 문제 삼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보통 경찰에서 고소장을 접수한 후 빨라도 3주 정도 뒤에 소환 요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 이유는 고소장 접수, 사건 배당, 고소장 검토, 고소인 조사 등의 절차가 피의자 조사보다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되는 사건 발생 후 빨라도 한 달 뒤 피의자는 출석 요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소인이 고소를 늦게 하면 그만큼 더 늦어지고요. 그러면 어제 일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떤 일로 문제가 되었는지 모를 수도 있고, 설령 어떤 일인지 알아도 차분하게 정리를 하지 않으면 세부적인 사항은 기억이 잘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전 여자친구가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 등 촬영, 스토킹 등으로 고소를 했다면 제명을 알아도 구체적으로 어떤 일로 고소를 했는지 짐작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교제 기간이 길면 더하겠죠. 그리고 고소인의 기억과 피의자의 기억이 다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고소인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 확인하여 그 주장이 사실과 다른 점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방법은 정보공개 포털에 접속하여 청구 신청 메뉴를 선택한 후 청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해당 경찰서, 사건 번호, 사건명, 청구 목적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관님과 통화할 때 이런 사항 등을 차분히 물어보고 메모해 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청구 후 보통 경찰서에서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된 고소장을 확인한 후 어떻게 방어할지 생각해 볼 시간을 갖기 위해서라도 조사 일정은 꼭 여유 있게 잡으셔야 해요. 네 번째, 사건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하지 말 것입니다. 수사관님이 소환 요청을 하는 전화를 하면서 A씨, 고소인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맞아요? 라고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황스럽고 긴장된 상황에서 생각나는 대로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경찰 수사관과 전화통화를 하면 수사관님은 피의자와 통화한 내용을 그대로 수사보고로 작성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수사보고는 이후 수사 과정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검사님, 판사님도 보실 수 있게 돼요. 제가 증거 기록을 보다가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 라고 기재된 수사보고를 보고 의뢰인에게 왜 수사관님께 인정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의뢰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긴장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내 했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왜 이렇게 기재되는지 기억을 못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또 수사관이 진술거부권 등 권리고지를 하지 않고 사건에 대하여 질문하고 이에 대한 대답을 수사보고로 남기는 것은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고지를 받을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때 수사관님, 혐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부분은 출석하여 진술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구체적인 대답을 아예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사관님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상황이 수사보고로 기재된다는 것도 명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맡은 사건에서 증거 기록을 확인했더니 수사관님이 제 의뢰인이 수사관님의 전화를 받지 않은 점, 출석 일정 연기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출석 일정을 지키지 않은 점 등을 전부 수사보고로 작성했고 검사님이 이를 전부 증거로 제출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재판에서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을 포함하여 정리를 하겠습니다. 경찰에서 소환 전화를 받았다면 첫 번째, 조사받는 이유를 확인할 것, 두 번째, 조사 일정을 여유 있게 잡을 것,
세 번째, 고소장 등 정보공개 청구를 할 것. 네 번째, 사건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하지 말 것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경찰에서 소환 전화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4가지 대응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이 채널을 통해 형사사건, 수사 대응 팁에 대해 현실적이고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고 걱정을 하고 계시나요?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박지영의 실전변호, 저는 박지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